안녕하세요. 연명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존리 대표의 말처럼 주식은 사 모으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좋은 주식을 사서 모아야지만 실제 내 자산을 불릴 수 있고, 그런 주식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 찾을 수 있는지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던 것은 이제 포괄적으로 어떻게 찾아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돼서 이번 시간에는 실제 회사를 찾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조건식을 좀 수정하긴 했는데, 다시 원상태로 이제 좀 돌려놓고 어느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주식을 찾아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액 부분인데요. 이 매출액이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수익은 매출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매출이 얼마냐가 중요한데요. 이 매출 부분을 좀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한 7% 이상, 뭐 8% 이상 증가하는 기업, 그리고 ROE는 7% 이상이면 만족하고요.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 이 부분도 저평가된 기업을 찾는 조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저평가된 기업들이 보면은 정체기에 있는 기업도 꽤 있고요. 이 성장기에 있는 기업들이 저평가되어 있지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 보면은 그 주가는 오르기 마련이고요. 사람들 관심 밖에 있는 주식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자칫 잘못하면 아예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뭐 2, 3년, 4, 5년까지 주식이 안 오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안 오르는 상태에서 계속 있다가 이제 회사는 어려워지면은 결국에는 계속 나는 이 주식을 모아갔지만 한 번의 빚을 발하지 못하고 세태기로 접어드는 그런 결과를 또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뭐 한 5%, 한 7% 이상으로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EPS 증가율, 그러니까 수익률이 어느 정도 이상 나오냐에 따라서 이 기업이 지금 성장기에 있느냐 아니면 침체기에 있느냐를 또 나타내 주는데요. 저희는 한 7% 이상 또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 4배 이상. 이 부분은 이제 부채를 얼마나 빌렸느냐에 따라 다른데, 사실 시작 초반에 있는 기업들, 초창기의 기업들은 부채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부채를 통해서 시설물도 투자를 해야 되고요. 뭐 공장 부지도 사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이제 높게 잡으면 성장기에 있는 회사들을 이제 다 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부채 비율도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억 원 이상 이 부분도 놔두고요. PBR, EV에비타 이 부분도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전에는 78개 회사 검색되었는데 한번 다시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42개로 줄었죠. 이 42개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이런 홀딩스 회사들은 지주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하도록 하고요. 먼저 가장 눈에 계속 띄었던 정다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겠는데요. 일본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 하향 추세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이동평균선 60일선 기준으로 이 차트를 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 60일선이 수급선이라고 제가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수급선이 지금 하향 추세로 되어 있다. 이 말은 지금 계속 역배열 상태에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모양을 가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은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모아가면은 괜찮은 주식이긴 한데, 뽕으로 봤을 때는 저점에서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지금 그런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월봉으로 봤을 때도 어쩌면 횡보하던 주가가 지금 약간 살짝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봉에서 이 60일선 수급선이 꺾이긴 했지만, 이런 주식들은
이 5일선 밖으로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런 시점이죠. 5일선 밑으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조금씩 사 모으면은 되는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제 이 정다운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오리 사업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고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음식 부분이 사실 저평가된 부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오뚜기도 그렇고 농심도 그렇고 대상도 그렇고 이제 식품주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고 있어서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섹터별로 제가 주가를 고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일단 정다운이라는 회사가 괜찮아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 재무제표를 보니까 이 정다운이라는 회사가 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네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최근 분기에는 이렇게 플러스였는데 작년 실적만 해도 마이너스였습니다. 이렇게 되살아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기업들은 사실 투자 금액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만 해서 좀 모험을 거는 그런 식의 투자로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의 뭐 한 2, 3% 정도만 투자하는 것이죠. 시가총액도 1000억이다 보니까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오르기 시작하면 또 무섭게 올라가니까 한 번쯤은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분 현황을 좀 볼까요? 네, 지분이 57%좀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 있죠.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 보니까 주가가 아직까지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또 뭐 식품 테마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주식들은 좀 한 번씩 지켜보고 자산에 아주 소량만 투자하는 그런 형태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리스트에 한번 적어 놨는데요. 이 차트는 지금 60일선이 하락하고 있다, 하락 추세에 있다, 그리고 작년에 마이너스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부분 내용을 적었고요. 실제 매수는 5일선 밑에서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 다음 주식은 NI스틸이라는 주식인데요. 이 회사의 그런 이름만 들어도 이 철강 회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철강 회사 NI스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실 텐데요. 이 차트가 똑같죠. 정다운이랑 이제 떨어지고 있고, 이 회사도 상당히 비슷한 규모입니다. 정다운이랑 시가총액 1억 2천, 낮은 회사이고요. 한 가지 다른 점은 이렇게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NI스틸이 어떤 회사냐면은 주택 관련된 회사네요. 주택에 들어가는 철강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괜찮다는 기사가 있고, 뭐 요즘에 워낙 부동산이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이런 회사들이 뭐 앞으로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제 지분 현황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41%면 좀 적죠. 유동 주식 수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오르게 되면은 많이 오를 수 있는데, 실제 한번 올랐다가 지금 떨어진 케이스네요. 2,000원에서 6,0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약간 좀 잠잠한 상황인데, 이런 주식들이 이제 다시 또 상승을 하게 되면은 거의 뭐 10,000원을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회사는 모아갈 필요가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정다운과 비슷한 방법으로 5일선 밑으로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경우,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조금씩 사 모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회사는 재무제표도 좋기 때문에 5% 이상, 내 자산의 5% 이상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모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NI스틸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유동 주식 수가 40%여서 오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재무제표가 좋기 때문에 자신의 자산의 한 5% 이상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계속 모아가는 주식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주식은 SAMT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AMT의 그 주식을 보면은 지금 정배열 상태에서 지금 우상향을 가고 있는데요. 실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그 모아가는 형태가 눈에 띄죠. 이런 것은 이제 세력들이 좀 모아간다고 볼 수 있는데,
주봉으로 봤을 때 1,000원, 2,000원에서 많이 올라와 있네요, 지금 현재. 그리고 세력들이 모아갈 만한 그런 상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분 현황을 통해서. 네, 47% 정도니까 조금은 유동 주식 수가 많은 편인데, 왜 저런 그래프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네요.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1위 SAMT. 네,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이 주식을 사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한번 볼까요? 삼지전자 쪽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라서, 결국에는 LCD 모니터 이런 쪽 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결국에는 삼성 폴더블 폰, Z 플립 같은 관련된 그런 테마로 이제 엮일 수 있는 회사인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 회사가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를 봐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당기순이익을 뭐 310억에서 370억, 430억까지 계속 상승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이런 회사는 뭐 지금 사도 괜찮은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동평균선이 60일선을 이제 따라간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60일선에 접근했을 때 매수를 하는 쪽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SAMT는 이런 식으로 정리했는데, 정배열이고 지금 상승 추세에 있다. 그리고 60일선에 왔을 때 60일선에 주가가 왔을 때 매수하는 그런 방향으로 주식을 모아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닉홀딩스인데요. 이것도 지주회사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LCD 관련된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지주회사는 넘어가고, 메커스라는 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 그래프인데요. 6일 전에 한번 이렇게 장대 양봉을 이뤘네요. 신호탄을 쏘은 느낌이라 지금 들어가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회사인지 한번 볼까요? 재무제표는 일단은 빨간색은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이쪽을 하고 있네요. 결국에는 반도체 쪽 회사인데, 이 반도체 쪽 회사가 사실 이 시가총액이 낮은 회사들이,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이죠. 이 시가총액이 낮은 회사들이 사실 기술력이 있는지 좀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뭐 실제 삼성전자하고 AI 엔진을 탑재한 메모리를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사는. 이 회사들은 좀 기술적인 회사라 모아가기에는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도 또 존재하는 것이죠. 꾸준히 영업이익이 이제 증가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들쑥날쑥한 형태를 하고 있고, 매출액도 좀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봉으로 봤을 때 지금 1,000원에서 1,700원에서 8,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월봉으로 봤을 때는 사기는 좀 애매한 경우죠. 그러니까 많이 상승을 한 상황이라 지금 들어가기엔 좀 애매하다, 이런 결론을 하고, 일단 모아가는 주식에서는 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견해이긴 한데, 이렇게 좀 많이 상승한 주식들은 사실 고점에서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누르는 형태로 이제 회사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진홀딩스, 네, 이것도 지주회사고, 메이홀딩스도 마찬가지고요. 엑토즈 소프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월봉을 한번 먼저 확인해 볼까요? 아까 전과 같이 많이 오른 경우에는 좀 걸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엑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월봉으로 봤을 때는 계속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3,000원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이 횡보를 지금 하고 있고, 주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네, 횡보를 하고 있고요. 일봉으로 봤을 때 오늘 상당히 많이 떨어졌네요. 결국에는 추락 추세로 변환된 것 같은데, 어떤 회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뀐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걸음마를 띄운 회사이긴 한데 온라인 게임,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네요. 이 온라인 게임주들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이 게임주들 보면은 뭐 컴투스도 그렇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게임주에 지금 해당되네요. 보니까 일단은 중국 회사네요. 중국 회사라서 조금 위험하네요. 중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안 오르는 경우도 많고, 이 중국 회사 자체가 언제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회사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림제지. 대림제지 한번 볼까요? 대림제지도 월봉을 일단 보겠습니다. 뭐 많이 오른 주식들은 사실 안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4,000원 정도, 7,000원에서 네, 16,000원까지 한번 상승했다가 지금 좀 다시 떨어진 상황이네요. 일봉으로 봤을 때 이제 하향 추세로 지금 바뀌었죠. 그러니까 정배열이었던 이동평균선이 지금 역배열로 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락을 계속 할 것 같은데, 이런 주식들이 이제 사 모으기는 좋은데 그만한 가치가 있냐를 좀 봐야 됩니다. 매출액을 보면은 이 매출액이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들쑥날쑥 한다는 얘기죠. 그 외에는 뭐 꾸준히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골판지 관련주인데, 네, 골판지용, 네, 골심지 뭐 이렇게 생산해서 판매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상자는 앞으로도 계속 쓰니까 뭐 앞으로도 전망이 이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근데 이런 회사들이 문제가 뭐냐면 폭발적으로 이제 매출이 증가한다거나 이런 확장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투자하기에는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다고 배당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0.66%니까. 자, 이런 회사는 정다운과 NI스틸처럼 좀 떨어졌을 때 모아갈 필요가 있는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자산의 한 3, 4% 정도만 모아가는 쪽으로 이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제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는데, 일단 역배열로 전환된 그래프이고 자산의 한 3% 정도만 조금씩 사는 그런 주식으로 생각하고 조금씩 모아가는 쪽으로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KG 동부제철인데요. 이거 제철 관련, 철강 관련돼서는 한번 이제 제가 다뤘기 때문에 삼보판지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이제 패스를 하고요.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 관련 그 주식으로 제가 이 블로그에도 많이 다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패스를 좀 하기로 하고, 나이스를 한번 볼까요? 나이스는 뭐 금융 관련된 그런 회사죠. 그래서 뭐 나이스 평가 정보 이런 것도 있고, 뭐 전자금융도 있네요. 나이스 평가 정보가 이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비즈니스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매출도 이렇게 꾸준히 오르고 있죠. 매출이 꾸준히 오르고 있고 지금 뭐 당기순이익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올봉으로 봤을 때도 뭐 그렇게 많이 오른 적은 없는데 모아가면은 뭐 상당히 가치 있는 회사일 것 같다. 배당금도 뭐 1.5%씩 주네요. 그래서 나이스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나이스는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횡보하고 있는 흐름이고, 매출액이 아까 전에 그 재무제표에서 보셨듯이 상당히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갈 만한 회사라고 보여지고, 이런 회사를 이제 모아가게 된다면은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색깔을 좀 다르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괜찮은 회사인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한번 표시를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동국제강인데요. 이것도 이제 철강회사라 좀 넘어가도록 하고, 쿠쿠홀딩스 이것도 이제 지주회사죠.
그 다음엔 MK전자. 이 MK전자를 한번 볼까요? 이게 상당히 오래된 그 전자 회사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K전자를 보니까 이 월봉상으로 상당히 최근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급등을 했죠. 사실 이런 구간에서 계속 사서 모았다면은 지금은 수익 실현을 할 만한 때인데 저희가 사기에는 좀 고점인 상황이라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게 인탑스네요. 인탑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탑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약간씩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모아갈 만한 회사는 아닌 것 같아서. 그 다음으로는 한국수출포장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 골판지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서 패스를 하고요. SL 한번 볼까요? SL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올랐다가 살짝 떨어진 형태인데 그것도 좀 모아갈 만한 지금 어떤 상황이긴 한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삼菱자동차 공업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자동차 램프 샤시 제조회사이다. 결국은 자동차 관련주네요. 섹터별로 이제 모아가는 주식들이 뭐 하나 두 개씩은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자동차 관련 회사를 한번 이제 모아가는 주식으로 선정해 보겠습니다. 네, SL은 자동차 부품 회사로 최근 상승했다 하락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매출액이 꾸준히 늘고 있어서 뭐 나쁘지 않은 회사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좀 천천히 사서 모으는 주식으로 생각하고 가끔씩 이제 떨어졌을 때 사서 모아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GST라는 회사인데요. 네, GST라는 회사도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저희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는 첨단러닝이네요. 최근에 살짝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요거는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 역배열로 바뀌고 있고요. 결국에는 사서 모을 만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네, 매출액도 계속 늘고 있네요. 그래서 나쁘지 않네요. 이런 주식들이 이제 모아가면은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회사는 교육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학원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계열사도 갖고 있네요. 언젠가 한번 교육 관련 테마가 또 오면은 이런 주식들은 또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모아가는 주식으로 선정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첨단 러닝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는데 하락 추세에 지금 있고 매출액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모아갈 만한 회사다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이렇게 색깔을 좀 표시해 뒀습니다. 다음으로는 테스라는 회사가 있네요. 네, 테스의 월봉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은 뭐 그렇게 많이 지금 오르지 않는 상황이라 한번 더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계속 지금 사 모으고 있고 지금 뭐 자사주 취득 기사도 나오고 네, 반도체 회사네요. 여기 보니까 상당히 이제 뭐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인 것 같은데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전공정 장비를 이제 제조하는 사업이다. 결국 반도체 관련주네요. 반도체 설비 관련주. 매출 추이를 좀 보면은 2019년에 살짝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상당히 좋죠. 그럼으로써 이런 설비 회사들이 되게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매출의 어떤 추이를 보면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 이동평균선 역배열인 상황이긴 하나 좀 다시 뚫고 올라가는 지금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지금이라도 좀 사서 모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뭐 기간에 걸쳐서 사는 거죠. 이런 주식들은.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씩 사는 테마로 선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반도체 관련 장비를 하고 있는 회사 있고 지금은 약간은 하락하고 있지만 조금은 반등을 하고 있어서 하락 횡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계속 꾸준히 늘고 있고, 기간을 정해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뭐 한 주씩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살만한 회사다라고 일단 적었습니다. 다음으로는 PSK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장한 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은 회사인데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곳은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산밥켓. 두산밥켓도 최근에 지금 뭐 4, 5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패스를 하고요. 크리스 FNC, 이것도 상장한 지 그렇게 많이 안 된 회사인데 최근에 많이 올랐죠.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휠라 홀딩스도 이제 자회사라, 이제 지주회사라 좀 패스를 하고요. 아세아 제지, 이것도 이제 제지 회사이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DTR 오토모티브, 네, 이것도 최근에 많이 올랐죠. 이것도 좀 패스를 하고요. 에이스 침대, 이 에이스 침대는 너무 이제 좀 오래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성장 가능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이건 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자가 너무 많고 시장에 사람들이 뭐 에이스 침대만 쓰는 건 아니니까 좀 사업이 좋은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확장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사업 구조상. 그래서 패스하도록 하고요. SBS를 한번 볼까요? SBS도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이것도 패스를 하도록 하고요. 포스코 강판, 이것도 이제 철강 회사를 패스하고 메일 유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메일 유업의 올본 그래프는 떨어져 있고, 이게 식품 회사들이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평가인 구간에 있는 그 식품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메일 유업도 마찬가지고요. 매출액이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뭐 영업이익도 계속 오르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지금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되게 좋은 상황인데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도 사실 계속 꾸준히 모아가면은 언젠가는 또 상승을 하니까 이런 것을 한번 적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유업도 이 테스와 마찬가지로 정리를 좀 했는데요. 기간을 정해서 사는 회사라고 이제 보고 계속 모아가는 회사로 선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아인데요. 기아를 한번 볼까요? 기아도 이제 최근에 엄청 올랐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양홀딩스도 이제 지주회사라 넘어가고요. 세아제강, 이것도 철강회사라 패스하고, 유니드 한번 볼까요? 유니드도 최근에 엄청 올랐네요. 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아, 네, 아세아는 뭐 그렇게 많이는 오르지 않았는데 일단은 일봉상으로도 지금 살짝 올랐다가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사도 괜찮은 회사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액이 어떻게 보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은 이제 오래된 회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모아가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1957년도부터 이제 설립이 돼서 네, 상당히 오랫동안 시멘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오래된 회사들은 이제 정체기에 많이 빠져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굳이 저희가 모아갈 필요는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해서 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는 좀 오르긴 했는데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니까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출액이 좀 늘었다가 작년에 좀 줄었네요. 그리고 다시 올해 좀 성장하고 있는데 회사는 이제 해운업, 유통 판매업 이런 것을 하고 있네요. 물류업. 그래서 뭐 이런 유통업 관련해서는 향후에 계속 뭐 사업이 나쁘지 않죠. 좋다고 볼 수 있는 회사라서 이런 회사들은 좀 담아서 계속 모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도 위와 마찬가지로 하락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하지만 기간을 정해서 사는 회사. 그러니까 언제 갑자기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뭐 한 주, 두 주씩 사는 그런 형식으로 모아가는 식으로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금호석유인데요.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고 있죠. 이런 회사들은 이제 패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LG이노텍. LG이노텍을 보시면 최근 상승 추세에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는 볼 수 없죠. 예전에 비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회사들이 좀 모아갈 만한 상황인 것이죠. 매출액이 지금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올해 상당히 많은 매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지금 엄청 늘었고요. 이런 회사들이 계속 그 모아간다면은 언젠가는 또 좋은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아간 회사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전자 부품 회사이고 지금 하락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서 계속 사 모아가야 하는 회사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롯데케미칼인데요. 롯데케미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으로도 지금 사서 모아가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매출액이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추세죠. 뭐 근데 이런 기업들은 사실 망하지 않는 기업이라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화학 사업이 뭐 섹션별로 하나 정도는 또 모아가는 것도 좋기 때문에 모아가는 회사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도 이렇게 추가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42개의 종목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 실제 선정한 회사는 12개 회사로 좁혀졌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좀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메일유업이 이렇게 있는데 위에 정다운이라는 회사가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정다운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이기도 해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쪽으로 아무래도 좀 이름 있는 회사를 모아가는 게 좋으니까 삭제하는 쪽으로 하고요. 이 모아가는 주식으로 이런 철강 종목은 뭐 어느 정도 좀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큰 상승을 이루기에는 사실 사업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뭐 물론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철강이란 사업이 뭐 포스코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존재하고 있고 많은 회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확장성을 갖는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그 어떤 주가가 오르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경쟁 업체가 많은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철강 주식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모아갈 주식으로 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LCD 업체. LCD는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갈 가능성이 있죠. 아직 뭐 자동차나 이런 데서도 계속 쓰이기 때문에 이제 골판지도 보면은 경쟁 업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철강과 비슷하게 이것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고 그다음에 신용평가, 자동차 부품. 네, 이것도 뭐 자동차는 계속 쓰이죠. 이게 전기차로 바뀔 뿐이지 자동차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자동차 부품. 교육도 마찬가지죠. 이제 뭐 신생아가 좀 줄어들어서 학생 수가 줄긴 하겠지만 그래도 교육은 아직까지는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반도체 장비, 그 다음 식품, 유통, 전자부품, 화학 이렇게 9가지 이제 주식을 21년 9월 24일 현재 시점에서 찾아봤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회사를 한 번씩 평가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실제 모아가는 회사를 선정하시면은 지수의 어떤 수익률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계속 사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사실 이런 것을 분석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죠. 그리고 계속 매출액의 추이도 계속 추적해야 되고 영업이익 이상이 없는지 회사가 어떤 문제가 없는지를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 주식을 사 모으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도 계속 주장하는 것이지만 S&P 500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으로 따졌을 때는 뭐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ETF 같은 것들을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어차피 우상향이기 때문에 한 번씩 그런 급락이 나왔을 경우에 ETF에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니면 시장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두고 싶다면은 이런 식으로 종목 선정을 하셔가지고 이런 주식들을 꾸준히 계속 사 모은다면은 언젠가는 내 자산이 크게 불어나는 그런 날이 있을 테니까 찾아서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